안녕하세요. 컴파이컴 최사장입니다. 한 두 달 전쯤에 인텔에서 12세대 CPU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12세대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10세대, 11세대, 12세대가 다 병행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냥 신제품이 나오면 새 제품을 살 것 같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전 세대 제품들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이전 세대 제품도 사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뭐 요즘 거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많이 받는 이제 문의가 요즘에 사무용으로 많이 나가는 사양인데 이 앞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얘가 11세대 i5 11400하고 H510 보드입니다. 이게 있고 또 이쪽 거는 12세대 i3 12100이에요. 거기다가 H610 보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문의를 하냐면 이 구성으로 이제 나머지 부품들은 다를 수가 있겠죠. SSD라든가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이 구성으로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뭐 등급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부품으로 봤을 때 이 세트가 31만원 정도 하고요. 이 세트가 31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전 세대지만 i5가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거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도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가격이 같으면 i3지만 이거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격으로 보면 이 11세대 11400 CPU가 23만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가 이 11세대 H510 메인보드는 한 85,000원 이 가격대 합니다. 그런데 이 11세대는 이 i3 CPU가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하는데요. CPU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당연히 i3 제품 더 쌉니다. 12세대라도. 그런데 이 메인보드가 문제입니다. 이 메인보드가 12세대 H610 보드는 가격이 좀 비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합해보면 한 31만원 정도 되고 또 이렇게 조합해보면 3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클럭이라던가 캐시 메모리 또 내장 그래픽 이런 성능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12세대 CPU가 새로운 아키텍처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나은 면이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하고요. 다만 얘가 6코어 12스레드 얘는 4코어 8스레드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성능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사무용 사양이나 업무용 사양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세요. 이거 하는 게 나은가요? 11세대 11400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같은 가격인데 12세대 i3를 하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저도 딱 상담 드릴 때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성 가지고 어느 CPU가 더 성능이 좋은지 시네벤치를 돌려볼 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너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시네벤치 돌려서 CPU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이 구성은 내장 그래픽으로 업무용이나 사무용 사양으로 또 구글링이나 인터넷 사양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장착해서 그 성능까지 게이밍 성능까지 볼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요 구성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SSD라던가 뭐 메모리, 파워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채택을 해가지고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볼 거예요. 11세대 i5 11400 하고요. 12세대 i3 12100 각각 오픈 테스트로 해가지고 시네벤치 한번 점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인텔 11세대 11400부터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렇게 오픈 조립으로 해놨습니다. 동등하게 SATA SSD 넣었고요. 파워는 500W 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거 2개 16기가 했고요. 이렇게 똑같이 12세대도 테스트를 할 거예요. 11세대 정품 쿨러가 이렇게 검정색 정품 쿨러죠. CPU 테스트만 할 거기 때문에 시네벤치만 돌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11세대 인텔 i5 11400 표기가 되어 있죠.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시네벤치 테스트 중인데요. 시네벤치에 보면 이렇게 CPU가 레벨별로 어느 정도 등급인지 표기가 됩니다. 이제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여기에 이 11400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어느 정도 CPU 레벨인지 확인이 될 거예요. 테스트 걸어놓고 점수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0 시네벤치 점수가 나왔는데요. 멀티코어 점수가 9999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9999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여기 주황색에 6코어 12스레드
보면 11,4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9,999점 나왔고, 예, 밑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4번에 6코 12스레드에서 i5 11,400 이렇게 9,999점 나왔는데, 이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CPU 11,400의 아래 위로 CPU를 보는 거니까요. 비교할 게 이전 세대 i9보다 더 높고요. i9 9880H보다. 그리고 i7 7세대 거보다 훨씬 더 높네요. 지금 이 점수가 중요합니다. 얘가 11,400이 9,999점 요거 보고요. 이제 12세대 12,100 장착해가지고 시네벤치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세대 12,100으로 다시 조립해놨고요. 아까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좀 전에 CPU는 11세대는 쿨러가 검정색이었는데 얘는 지금 파란색 띠가 있죠. 얘가 12세대 정품 쿨러예요. 그래서 i3 12100에다가 지금 H610 보드 장착했고요. 나머지 메모리, SSD 파워 다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네벤치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윈도우 설치는 워낙 빨리 깔리니까요. 근데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 보면 얘가 지금 약간은 빨랐습니다. 예, 실제로 얼마나 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네벤치 먼저 돌려서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3 12100 시네벤치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2세대 i3 12100 4코어 8스레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수가 멀티코어 점수가 8281점 나왔습니다. 먼저 11400보다 점수가 한 1700점 더 덜 나왔죠. 밑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여기 이렇게 i3 12100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i9 9880H가 아까 전에 11,400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었는데 얘는 지금 위에가 있죠. 얘가 지금 멀티코어 성능은 아래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의 시네벤치의 테스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예, 시네벤치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1세대가 더 높게 나왔어요. 11세대가 멀티코어 점수가 9,999점, 12세대가 멀티코어 점수가 8,281점 이렇게 나왔는데 1,700점 정도 11세대가 더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싱글코어로 테스트를 안하고 멀티코어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11세대 같은 경우는 i5이기 때문에 코어가 6개고요 12세대는 i3이기 때문에 코어가 4개입니다 이 코어로 나눠보면 12세대가 코어당 클럭은 더 높고 더 빠른 거죠. 결과적으로 이 멀티코어 점수를 해서 코어를 나눠보면 12세대 i3가 더 빠른 거고요. 그 빠른 수치가 한 400점 정도, 코어당 400 정도 빠른데, 이게 400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찌되었든 i3가 조금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멀티 작업을 한다고 하면 11400이 좀 더 우월적인 성능을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510 보드나 610 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무용으로 사용할 때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거 보는 건데, 우리가 사무용이나 일반적인 업무 볼 때 그렇게 멀티코어를 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어당 클럭이랑 이 일반적인 업무 볼 때 속도를 보면 이 12세대 i3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테스트가 게이밍 사양을 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넣고 또 메인보드도 더 높여서 하는 그런 테스트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교하면 어느 CPU가 더 좋을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스트는 이 CPU와 메인보드 이 가성비 조합으로 사무용 조합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거 보는 건데, 사실은 테스트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면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건 아닌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사무용, 업무용으로 쓸 때 코어당 클럭도 어느 정도 조금 높기 때문에 12세대 i3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1세대 510 보드나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H610 보드는 이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점에 오늘 이 컴퓨터를 구매했다고 치면 나중에 AS를 몇 년 후에 받을 때 510 보드가 단종될 확률하고 H610 보드가 단종될 확률하고 어느 게 더 오래 유지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H610에다가 12세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이 정도 사양으로 견적 상담 주실 때 이 정도 사양이면은 중간 정도의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식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쓰시는 건데, 어느 거 선택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렇게 두 개 다 견적을 드려요. 그래서 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옳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수치를 보고 또 이렇게 나중에 차후 AS까지 장기적으로 AS까지 감안한다면 12세대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두 조합의 비교가 단순하게 CPU의 비교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급형의 H510 보드, 보급형의 H610 보드를 사용했을 때 어느 조합이 낫나 이제 이 정도만 가리는 그런 거고요. 이게 또 보드가 바뀌고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고 게이밍을 봤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게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지금하고 또 동일하진 않습니다. 예, 컴퓨터 부품값도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안정화되는 것 같고, 또 주요한 부품인 그래픽 카드도 가격이 조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총판이나 뭐 수입사 말 들어보면은 가격은 좀 내려갔지만 아직 뭐 물건이 넉넉하진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하실 때 그때 결정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 최장이었습니다.